거대한 독사가 높은 풀숲에서 튀어나와 빠르고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덮쳤다. 불과 몇 초 만에 강원도의 어머니를 강력한 감김으로 조이며 그녀를 옥죄었다. 3마리의 작은 진돗개들은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민지는 짖지도 숨을 쉬지도 못했다. 그러자 다음에 일어난 일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평범한 비명소리가 점점 커지고 조임이 더 강해지는 가운데 놀라운 순간이 찾아왔다. 갑작스럽고 가슴을 조이는 듯한 슬픔 속에서 강원도 설악산 근처의 조용한 농장에 사는 가족에게 모든 것을 바꾸는 일이었다.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 그녀를 구하러 왔을까? 이야기의 전모를 듣기 전에는 믿기 어려울 것이다. 그 순간에 이르는 생사를 이해하려면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야 한다. 가족이 새로운 삶을 시골에서 시작하기로 결정한 때로 말이다. 소연이가 2살이었을 때 그녀의 부모인 민수와 지은은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서울의 바쁜 생활을 버리고 민수가 가문의 농장을 이어받기 위해 강원도 설악산 근처의 광대한 숲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곳으로 옮겼다. 이 땅은 수십 년간 방치되어 높이 솟은 소나무와 고대 위병처럼 하늘로 뻗은 전나무에 둘러싸여 있었다. 토목 엔지니어로 성인이 된 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민수에게 농장은 뿌리로의 회귀였다. 도시에서 자란 작가 지은에게는 이 변화가 두려웠다. 자동차 소리나 이웃의 소음 대신 기묘한 정적이 퍼지고 가로등이 어둠을 쫓아내지 못해 밤에는 야생동물의 움직임이나 숲 깊은 곳에서 울리는 불길한 소리만 들렸다. 하지만 소연이에게 이 이사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졌다. 숲은 무섭지 않고 마법 같았다. 나무는 성이 되고 다람쥐와 사슴은 숨은 이웃이 되었다. 소연이는 맨발로 풀밭을 뛰어다니며 나비와 웃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에 호기심을 품었다. 그녀의 정신은 이 땅에 속한 듯했다. 야생적이고 순수했다. 그러나 낡은 집은 고독한 분위기를 풍겼다. 긴 밤은 정체불명의 소리로 가득 차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으로 머리가 가득했다. 민수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 역시 자연의 위압을 느꼈다. 그들은 더 이상 안전한 도시에 있지 않았다. 여기서는 자연이 지배했다. 예측 불가능하고 아름답고 위험했다. 어느 안개 낀 아침, 민수가 현관에 서서 숲에 인접한 광대한 들판을 내려다볼 때 그는 조용히 깨달았다. 여기서 평화롭게 살기에는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민수는 곧 농장에서 안전을 느끼려면 튼튼한 울타리와 손전등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땅은 수 에이커에 걸쳐 펼쳐지고 뒤로는 야생동물로 가득한 숲이 있었다. 어떤 것은 온순했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에게서는 삭, 여우, 심지어 남쪽에서 북상한 독사 이야기도 들렸다.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했다. 정착한 지 일주일 후 민수는 마을에서 놀라운 것을 가지고 돌아왔다. 날카로운 눈과 조용한 위엄을 가진 젊은 진돗개였다. 그는 그것을 태풍이라고 이름 지었다. 태풍이는 민수가 바란 모든 것이었다. 강하고 영리하고 충성스러웠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은 태풍이와 소연이 사이에 생길 유대였다. 태풍이를 본 순간 소연이는 빛났다. 내 거야.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태풍이는 꼬리를 흔들며 부드럽게 소연이의 손에 코를 비볐다. 그날부터 둘은 떨어질 수 없었다. 소연이가 어디를 가든 태풍이는 한 발짝 뒤를 따라가며 항상 경계하고 항상 인내심이 있었다. 태풍이는 부드러웠고 특히 그녀의 작은 손에는 그랬다. 애정 표현은 늘 있진 않았지만 소연이가 옆에서 장난치거나 위로를 구하며 기대면 태풍이는 인내심 있고 온화했다. 그러나 해가 나무 너머로 지고 어둠이 퍼지면 태풍이는 달라졌다. 귀를 세우고 몸을 긴장시켰다. 현관 난간에 꼼짝 않고 서서 숲 깊은 곳에 무언가를 응시했다. 가끔 낮고 깊은 으르렁 소리를 내며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감지하는 듯했다. 지은은 그런 순간이 싫었다. 저기 뭔가 있어요. 어느 밤 소연이를 세게 끌어안으며 말했다.
민수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 역시 태풍이가 숲을 응시할 때의 불안을 떨칠 수 없었다. 그래도 태풍이가 곁에 있으므로 가족은 안심할 수 있었다. 당장은 그걸로 충분했다. 농장에서의 삶은 서서히 궤도에 올랐다. 민수는 하루 종일 울타리를 고치거나 땅을 탐험했다. 지은은 다시 글쓰기에 위안을 찾고 변하는 숲에서 영감을 얻었다. 소연이는 자라며 뺨은 더 붉어지고 웃음소리는 커졌으며 태풍이와의 유대는 깊어졌다. 그러나 무언가가 변했다. 태풍이는 새로운 역할을 맡았다. 보호자였다. 매일 민수와 함께 땅을 돌며 조용한 경계로 주변을 순찰했다. 매일 새벽 전에 출발해 저녁에 돌아왔다. 소연이는 창가에 서서 작은 손을 유리에 대고 사랑하는 친구를 기다렸다. 그녀는 인형으로 놀고 나비를 쫓고 어머니와 정원에 앉았지만 태풍이가 없으면 같지 않았다. 지은은 딸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자신도 외로움을 느꼈다. 숲은 여전히 낯설었고 태풍이가 없으면 집은 텅 빈 듯했다. 민수도 이를 느꼈다. 봄날 맑은 오후, 민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고 차로 돌아왔다. 소연아, 나 좀 도와줄래? 차에서 뭘 옮기라고 했다. 소연이는 맨발로 뛰쳐나와 식료품이나 도구를 기대했다. 하지만 조수석에는 수줍게 앉은 작은 진돗개가 있었다. 큰 갈색 눈과 힘차게 흔들리는 꼬리를 가졌다. 소연이는 입을 벌렸다. 또 태풍이야. 민수는 웃었다. 아니야, 이건 여자아이야. 이름은 봄이야. 봄이는 소연이의 품에 뛰어들어 바로 얼굴을 핥았다. 소연이는 기쁨의 비명을 지르며 웃음소리가 나무에 울렸다. 현관에서 내려다보는 지은조차 몇 달 만에 느끼지 못한 따뜻함을 느꼈다. 봄이가 온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그녀는 온화하고 활기차고 장난스러웠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태풍이도 점차 봄이를 믿을 동료로 받아들였다. 둘은 놀이 친구는 아니었지만 독특하고 조용한 그러나 확고한 유대를 쌓았고 가족을 지키는 사명을 공유했다. 이는 소연이와 그녀의 강아지들과의 유대를 반영했다. 농장은 심호흡하며 치유되고 성장하며 무언가에 대응할 준비가 된 듯했다. 소연이는 두 충실한 친구와 함께 다시 온전함을 느꼈다. 아침은 늘 그렇듯 시작되었다. 4살이 된 소연이는 금빛 햇살이 베개를 비스듬히 비추고 발치에서 둥글게 말린 봄이의 익숙한 따뜻함에 눈을 떴다. 그녀는 하품하고 기지개를 켜며 태풍이를 불렀다. 소리나 나무를 긁는 소리를 기대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맨발로 현관에 나가 태풍이와 자주 놀던 낡은 뼈 장난감을 3개 쥐었다. 거기 없어 지은이 부드럽게 말하며 소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랑 같이겠지? 늘 그렇잖아.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이상했다. 봄이는 아침부터 이상했다. 귀를 세우고 이리저리 움직이며 숲을 응시하고 코를 킁킁거렸다. 그러더니 소연이가 들어본 적 없는 낮은 으르렁 소리를 냈다. 봄이, 왜 그래? 소연이가 손을 내밀었다. 봄이는 날카롭게 짚고 뒷문으로 달려 미친 듯이 긁었다. 지은은 둘 사이에 서서 불안했다. 그냥 걱정하는 거야. 진정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숲은 늘 불안했고 봄이의 격렬함은 오래된 공포를 자극했다. 소연이를 겁주고 싶지 않았고 봄이가 숲으로 도망쳐 사라질까 두려워 부드럽게 손을 잡아 집으로 데려갔다. 집에서 기다리며 민수가 돌아올 때까지 문을 잠갔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해가 뜨고 태풍이의 기척은 없었다. 소연이는 뼈 장난감을 무릎에 안고 현관에 앉아 숲을 보며 태풍이를 찾았다. 민수가 땀과 먼지에 뒤덮여 돌아오자 소연이는 희망찬 얼굴로 그에게 달렸다. 아빠, 태풍이는 민수는 눈을 깜박였다. 뭐?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이 멈췄다. 지은이 다가와 목소리가 약했다. 여기 없어. 너랑 같이인 줄 알았어. 침묵이 그들을 삼키기 전 봄이가 집안에서 짖었다. 민수가 문을 열자
보미는 코를 땅에 대고 꼬리를 단단히 하며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다. 그녀가 아는 것 같아요. 지은이 말했다. 그들은 보미를 따라갔다. 민수, 지은, 소연이는 나무 사이를 달리며 잎이 발미돼서 바스락거리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보미는 오래된 소나무 근처에서 멈추고 떨었다. 거기엔 큰 흔적이 있었다. 무엇인가 끌린 듯 했다. 주변엔 털이 흩어져 있고 태풍이의 털잎이에 뭉쳐 굳어 있었다. 소연이는 장난감을 떨어뜨리고 손이 떨렸다. 이런 일이, 지은이 말했다. 지은은 무릎을 꿇고 눈물이 떨어졌다. 민수는 뒤에 서서 턱을 굳히고 태풍이가 마지막으로 싸운 곳을 응시했다. 보미는 으르렁거렸다. 바람은 소리를 싣지 않았고 새소리도 없었으며 너무 이른 상실에 숨막히는 정적만 있었다. 그날 밤 집은 조용했다. 소연이는 이불에 둥글게 말리고 태풍이의 목줄을 뺨에 댔다. 그녀는 어디 있냐고 묻지 않았다. 알고 있었다. 이후의 날은 여름의 습한 공기보다 무거웠다. 태풍이의 부재는 농장 구석구석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목줄은 문 옆에 조용히 걸려 있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 소연이는 말없이 지나치며 작은 손가락으로 살짝 쓰다듬고 사라질까 두려워했다. 그녀는 밖에서 놀지 않았고 예전의 왕국은 태풍이의 가벼운 발소리 없이 텅 비어 있었다. 웃지도 묻지도 숲의 마지막 흔적을 바라봤다. 보미도 변했다. 더 이상 나무에 짖지 않고 자주 자고 움직임은 느리고 계단을 피했다. 지은은 처음엔 그녀도 슬프다고 생각했다. 모두 그랬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걸음의 무거움, 눈의 조용한 피로. 처음 알아차린 건 소연이었다. 엄마, 봄이 배가 둥글어요. 어느 아침 친구 옆에서 말했다. 지은은 부드럽게 만지며 숨을 멈췄다. 민수는 오후에 확인했다. 임신했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태풍이가 소연이는 눈을 크게 떴다. 태풍이가 강아지를 남겨줬어. 그 말은 폭풍 후 햇살처럼 방에 울렸다. 기적 같았고 일은 친구의 선물이었다. 보미는 조용히 온화하게 자신이 지닌 무게를 아는 듯했다. 그녀는 소연이의 기대머리를 무릎에 얹고 함께 아픔을 기다렸다. 병원에 데려갈 계획이었지만 자연의 계획은 달랐다. 어느 밤 저녁 후 보미는 둥지에 말리고 옆엔 2마리의 작은 강아지가 움직였다. 소연이는 입을 벌리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입을 막고 눈을 크게 떴다. 보미가 움직이고 3번째가 나타났다.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지은은 얼어붙었다. 민수는 다가가 작은 몸을 안고 격려의 말을 속삭이며 가슴을 문지르고 작은 코에 따뜻한 숨을 불었다. 소연이는 기도하듯 바라보며 작은 손가락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이 흘렀다. 길고 괴로운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다 작은 움직임, 떨림, 숨, 강아지는 약하게 울고 멀리서 생명이 돌아온 속삭임이었다. 모두 무너졌다. 민수는 강아지를 보미 옆에 놓았고 그녀는 본능으로 끌어당겼다. 소연이는 울며 웃으며 말했다. 이 아이는 태풍이야. 계절이 오자 강아지들은 강해지고 호기심이 왕성해졌다. 소연이는 어둠이와 잎새라고 이름 지었다. 각각이 정원을 뛰며 소연이의 뒤를 쫓고 작은 발로 따라갔다. 민수가 생명을 불어넣은 어둠이는 소연이 곁을 떠나지 않았다. 태풍이와 닮았고 지은은 가끔 멈춰 심호흡하며 기억에 마음이 흔들렸다. 소연이는 닮은 걸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매달렸다. 태풍이는 아직 함께야 나무 아래 조용한 순간에 어둠이의 귀에 속삭였다. 돌아왔어. 낮은 웃음소리, 비명, 짖는 소리, 꼬리 흔들림으로 돌아왔다. 그 오후도 다르지 않았다. 햇살은 부드럽고 바람은 따뜻했다. 소연이는 소파에서 잠들고 토끼 인형을 안고 매미 소리와 집의 안전 속에 잠들었다. 밖에서는 강아지들이 풀밭에서 구르고 장난으로 물며
봄이는 근처에 누워 항상 경계했다. 귀는 움직임에 반응했다. 그러다 변화, 소리, 냄새, 봄이의 머리가 날카롭게 올라가고 눈이 나무를 노려봤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긴장하고 짧고 날카롭게 짖었다. 강아지들은 얼어붙었다. 그러자 독사가 나타났다. 크고 조용히 정원의 높은 풀을 뚫었다. 위험을 모르는 강아지들은 움직임에 다가갔다. 봄이는 다시 짖고 크게 그들을 앞으로 내밀어 돌려보냈다. 그녀는 소연이를 물고 뒤로 밀며 미친 듯이 한 마리에서 다음으로 뛰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많고 흩어지고 호기심이 너무 강했다. 그녀의 눈은 그들을 지키려 미친 듯이 움직였다. 그 짧은 틈에 그녀는 보지 못했다. 독사는 빠르고 무자비하게 덮쳐 굵고 잔인한 감김으로 그녀의 몸을 조였다. 봄이는 고통, 분노, 공포로 비명을 지르며 조이고 땅에서 들렸다. 믿기지 않게도 3마리 강아지가 뱀에 뛰어들었다. 미친 듯이 짖고 뛰어들어 작은 이빨로 뜨거운 비늘을 물었다. 바늘 찌르기 같았지만 뱀을 화나게 했다. 무서운 소리로 머리를 흔들고 봄이의 옆구리에 이빨을 받고 새로운 힘으로 감았다. 그때 소연이가 눈을 떴다. 강아지의 비명, 어머니의 질식하는 외침이 그녀를 잠에서 깨웠다. 그녀는 뛰어 일어나 혼란스러웠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주방에서 지은은 싱크대에 멈췄고 민수는 복도로 나갔다. 소리는 짖는 소리가 아닌 혼란이었다. 소연이는 현관으로 달렸다. 뭐야, 그녀는 울었다. 지은과 민수가 뒤따르며 셋은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들이 본 것은 세상을 멈췄다. 봄이는 근육의 밧줄로 감기고 강아지들은 짖고 울며 필사적으로 어머니를 구하려 했다. 독사는 점점 조였다. 소연이는 현관에 서서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다. 누가 엄마를 도와줘. 민수의 눈은 공포로 커졌다. 맙서사 지은은 소연이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려 했다. 통을 가져와. 그녀는 외쳤다. 민수는 망설이지 않고 달렸다. 소연이는 울타리 옆에 무릎을 꿇고 무력하게 눈물이 땅에 떨어졌다. 봄이와 죽음 사이에는 사랑으로 작은 몸을 뱀에 던지는 새 강아지뿐이었다. 감김 속에서 봄이는 거의 움직일 수 없었다. 갈비뼈가 삐걱이고 폐가 타들어갔다.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했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왜냐하면 강아지들의 목소리, 포기하지 않는 강아지들이 아직 들렸기 때문이다. 뱀이 조이는 방식을 바꾸려는 순간 날카로운 물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쉬익, 시큼하고 자극적인 액체가 얼굴에 직격했다. 뱀은 격한 쉬익 소리로 놀라 처음으로 감김을 풀었다. 다시 민수는 외치며 뚜껑을 열고 남은 것을 머리에 끼얹었다. 근육이 떨리고 뱀은 도망치려 했지만 늦었다. 소연이는 떨리지만 확실한 손으로 나아가 뱀의 가장 약한 부분부터 감김을 풀기 시작했다. 뱀은 몸부림치고 발버둥쳤지만 민수는 두 손으로 머리를 잡고 이빨을 봄이의 약한 몸에서 멀리 떨어뜨렸다. 한 번씩 감김을 풀었다. 마지막 감김이 풀리는 순간 봄이는 젖은 천처럼 무너져 기침하고 떨며 숨을 거칠게 쉬었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소연이는 달려가 부드럽게 안았다. 숨 쉬어. 그녀는 울었다. 정말 숨 쉬어. 어둠이는 어머니 옆에 누워 작은 가슴이 오르내렸다. 잎새는 어머니의 다친 발을 핥았다. 노기는 귀에 코를 비비며 기대었다. 그들은 상처받고 지쳤지만 함께였다. 그 순간 피와 진흙과 눈물 속에서 소연이는 미소 지었다. 위험이 지나가서가 아니라 사랑이 이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다. 봄이가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되자 민수는 낡은 담요로 그녀를 감싸 트럭에 실었다. 소연이는 조수석에서 숨을 멈추고 봄이의 발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길은 길게 느껴졌다. 봄이는 의식이 있었지만 약했고 눈이 가끔 열리며 고통이 몸을 덮쳤다. 소연이는 속삭였다.
괜찮아. 안전해. 곧 도착해. 병원에서 소식이 이어졌다. 갈비뼈 몇 개가 부러지고 옆구리에 깊은 상처, 폐에 타박상이지만 뇌출혈은 없었다. 정말 운 좋아요. 수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정말 운 좋아. 그들은 하룻밤 마을에 머물며 봄이 곁에 있었다. 다음 아침 소연이가 회복실에 들어가자 봄이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머리를 들었다. 약하지만 작은 움직임은 모두에게 눈물을 가져왔다. 농장으로 돌아오자 독사는 민수가 혼란 속에 급히 가져온 큰 플라스틱 상자에 말려 있었다. 몸은 이미 둔하게 거기 말려 있었다. 소연이는 오랫동안 조용히 그것을 봤다. 죽일 수 있었어.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안 했어. 지은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것도 살기 위해 그랬을 뿐이야. 봄이처럼 소연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엄마를 다치게 했어. 지은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래도 우리가 그와 같을 필요는 없어. 그래서 그들은 다른 선택을 했다. 민수는 경험 있는 강원도 야생동물보호센터에 연락했다. 그날 오후, 뱀은 안전한 시설로 옮겨져 다시는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공포의 고리는 폭력이 아닌 억제로 끊겼다. 그날 밤, 소연이는 현관에 앉아 어둠이를 발치해 말고 숲을 봤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봄이가 돌아왔기 때문이고 사랑이 다시 지키는 길을 택했기 때문이다. 몇 주가 지나 농장은 다시 숨 쉬었다. 봄이는 느리지만 확실히 회복했고 매일 가볍게 눈이 밝아졌다. 어둠이와 노기는 곁에 있어 작은 위병 같았고 결코 떠나지 않았다. 소연이는 예전 태풍이와 들판을 뛰던 소녀에서 더 큰 존재. 조용한 보호자가 되었다. 민수는 울타리를 강화하고 지은은 카메라를 추가했다. 하지만 안전 이상으로 평화가 있었다. 해질녘 키면 소연이는 어둠이를 무릎에 안고 현관에 앉아 나무 위로 호박색으로 변하는 하늘을 봤다. 그녀는 여전히 태풍이를 생각했고 항상 그럴 것이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강아지들의 흔들리지 않는 충성과 비할 데 없는 사랑에 살아있었다. 화난 일은 늦은 저녁이나 별빛 아래 가족이 나누는 이야기에 녹아들었다. 공포가 아닌 존경과 함께 그것은 공포의 이야기가 아니라 본능, 용기, 지킬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교훈이었다. 봄이가 소연이를 보거나 어둠이가 부드럽게 손을 비빌 때마다 그녀는 알았다. 절대 죽지 않는 사랑이 있다. 그것은 단지 다른 형태로 이어질 뿐이다.